지금 2월 1일인데 1월 달 매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출이 한 800 정도 나오신 건가요? 850 정도? 그럼 이게 순수익은 그러면 얼마 정도 남는 거예요? 200에서 250 이 정도 나는 것 같아요. 마진율이 되게 높네요. 구매 대행이 어떤 식으로 돈이 벌리는 사업인 건가요? 국내에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등에서 고객님들이 구매를 하시면 저희가 이제 해외에 있는 상품을 구매해서 국내까지 오는 그 과정의 수수료를 버는 거예요. 보통 어떤 상품이 팔리나요? 판매된 상품들은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사실 이 상품을 전 지금도 이게 무슨 기계인지 모릅니다. 되게 다양하게 팔리더라고요. 뭐 이런 바리게이트도 저는 이렇게 살 수 있는 건지 이제 알았고. 네. 네, 바로 바닥 보수하는 이런 제품이 따로 있구나. 뭐 이런 것도 이게 물건이 팔리고 나서 알게 됐어요. 프로그램이 다 해주니까 부업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익숙해지니까 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인데 처음에는 좀 어려웠다. 그럼 보통 이 업무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쓰시나요? 지금은 꽉꽉 눌러서 시간으로 따지면 2시간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이 구매 대행도 막 월 300의 순수익을 가질 수 있다면 너무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300까지 아니라 사실 꾸준히 100만 원만 벌 수 있어도 너무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나요? 지금 시작해도 전혀 문제 없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과땅이라고 합니다. 부킹님한테 해외 구매 대행 배워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매 대행 사업은 언제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나요? 사실 우연히 유튜브에서 이제 구매 대행을 이제 AI를 활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쉽게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광고를 보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컴퓨터를 잘 못하는데 충분히 가능한가요? 그럼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을 했는데 좀 막막하거나 하신 건 없으셨을까요? 사실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처음 보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제 이걸 배운다고 해도 잘 못하면 어떡하지? 뭐 나 혼자 왠지 창피하게 잘 모르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주변에 이제 동료분들도 이제 되게 생각보다 너무 친절하게 같이 이렇게 우리 으쌰으쌰 하자 이렇게 해주셔서 얼마든지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매 대행업을 하시려고 사업자 등록을 하신 건가요? 그쵸. 저는 원래 항상 근로소득자로만 살아왔는데 구매 대행을 하면서 첫 사업자를 지금 이 집에서 1번 사업자를 냈고 이제 차차 사업자를 늘려서 개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사업자가 몇 개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12개. 그렇게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한 마켓당 10,000개가 등록이 되는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10,000개에서 뭐 10만 개 이렇게 등록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10만 개를 등록하려면 10개를 사업자를 내게 되는 뭐 이런 수순입니다. 이거 맨 처음에 사업자 등록 내기가 뭔가 겁나고 어렵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처음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거기에 이제 대표자 해서 내 이름이 이제 딱 보였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사실 너무 어색해서 왜냐면 이제 막 사업자를 내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던 과정에서 그 어떤 소통을 하게 되는 모든 분들이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표님이요? 이런 상황이 돼서 근데 그냥 그렇게 근데 요즘에 부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들이 안 좋거든요. 가족들은 사업자 등록 내고 할 때 뭐라고 하셨나요? 전 사실 말씀 안 드렸어요. 네. 왜냐면 뭔가 제가 허튼 짓을 한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려도 그게 너무 예상이 돼서 그냥 일단 조용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모르고 계시나요? 지금은 아세요. 그 언제쯤 오픈을 하셨나요? 그래도 첫 수입이 나서 다만 뭐 50만 원이라도 벌었어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타이밍쯤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부업으로 진행하시면 이제 틈틈이 시간을 내서 이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틈새 시간을 어떻게 내셨나요? 일단은 퇴근하고 취미 생활을 좀 끊었고요. 그래서 취미 생활을 하던 시간을 이제 저녁 시간을 이제 구매 대행에 쏟아 넣었고,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거의 뭐 2-3달은 아무것도 못하고 이것만 했던 것 같아요. 구매 대행이 어떤 식으로 돈이 벌리는 사업인 건가요? 국내에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등에서 고객님들이 구매를 하시면 저희가 이제 해외에 있는 상품을 소싱해서 판매를 하는데 이제 그거를 구매해서 국내까지 오는 그 과정의 수수료를 버는 거예요. 그럼 그 상품을 어떻게 찾으세요? 사실 저는 찾을 줄 모르고 이 프로그램에서 찾아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프로그램이 찾아주는 대로 그냥 그대로 올려도 주문이 들어오는 건가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 프로그램이 찾아주는 상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제가 뭘 팔고 있는지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고 나서, 내가 이걸 팔았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프로그램에서 거의 다 알아서 해주고 있죠. 그 보통 어떤 상품이 팔리나요? 공구류부터, 가구류부터, 뭐 생활용품, 뭐, 뭔가 규정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게 팔고 있습니다. 보여주실 수 있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뭐가 있을까? 종이 무슨 편집하는 기계인데 네. 사실 전 이거 몰라요. 뭔지. 그 종이를 접는 기계라고 하는데 그 인쇄업체에서 구매를 하셨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사실 이 상품을 네. 검수해서 검수 동영상도 보내드리긴 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막 리뷰 별 5개 주셨거든요. 해외 상품이어서 조금 오래 걸리긴 했지만 너무 좋다. 저렴하고 성능도 너무 좋다. 이렇게 네. 리뷰 달아주셨더라고요. 근데 어. 사실 전 지금도 이게 무슨 기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계, 뭐 종이를 뭐 어떻게 해주는 기계구나 막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팔린다고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전 사실 막 그냥 이런 어떻게 쿠션이나 인형 정도나 팔릴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네. 되게 다양한 게 팔리더라고요. 뭐 이런 거. 이런 바리게이트도 저는 이렇게 살 수 있는 건지 이제 알았고. 네. 네. 그래서 그냥 이런 조명류도 있긴 한데 집에서 네. 이제 데코레이션 하는 조명류도 이렇게 그냥 간단한 것도 있긴 한데 네. 그 마루 바닥 보수하는 이런 제품이 따로 있구나. 뭐 이런 것도 네. 이게 물건이 팔리고 나서 알게 됐어요. 아까 말씀하신 거 뭐 인형이나 이런 거는 팔아보셨나요? 네, 팔았었는데 네. 사실 쿠팡에서 구매하셨다가 반품을 하셔서 고스란히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인형류 귀여운 거는 될 수 있으면 좀 안 팔고 싶고 네. 정말 필요에 의해서 구매하시는 거 위주로 좀 팔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럼 중국 구매대행은 저런 현장에서 쓰는 상품들이 판매가 잘 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그 이전에 자동 바이스 제품이었어요. 기계인데 자동으로 바이스 잡아주는 기계인데 그거를 공장 사장님이 구매를 하셨다가 전화가 왔어요. 이거 질이 너무 좋지 않냐고. 국내 상품보다 더 좋다고. 그래서 네. 너무 마음에 든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기 본인 공장에 다른 것도 이걸로 바꾸고 싶다. 그래서 정말요? 그래서 제가 신나서 2개를 더 판매를 했는데 네. 사실 이제 제가 그 상품을 처음 판매하다 보니까 그게 한 40kg짜리 기계였는데 네. 배송비를 잘못 책정해서 사실 마진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전화를 받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품을 잘 해서 더 팔아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온라인으로 구매만 하다가 막상 팔아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제 사실 저는 뭐 해외에서 구매해 본 적도 없고 온라인으로 쇼핑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큰 시장이 있고 이렇게 다들 어떻게 보면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데 이렇게 판매도 하고 구매도 하고 내가 이제 너무 이렇게 시대에 뒤처져 있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스마트한 사업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다 해주니까 부업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그럼 일단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가능하죠. 가능한데 프로그램을 처음에 사용할 때 제가 뭔가 그런 걸 처음 하니까 처음엔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몇 달 이렇게 연속으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지니까 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인데 처음에는 좀 어려웠다. 그럼 보통 이 업무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쓰시나요? 지금은 알바분이 주문 처리를 해주고 계셔서 그냥 꽉꽉 눌러서 시간으로 따지면 2시간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게 알바 없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에 탁월하다면 굉장히 가능하다. 네. 그럼 컴퓨터를 못해도 이 사업은 진행을 할 수가 있을까요?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알고 모르고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프로그램에서 버튼을 누르는 게 저희가 핸드폰으로 게임할 때 이렇게 레벨 깨는 것보다도 쉬운 일이니까. 네. 본업이랑 부업이랑 이걸 같이 진행을 하시는데 뭐 체력적으로 한계가 오거나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알바분을 이제 채용하기 전에는 사실은 좀 힘들었어요. 처음 배우고 잘 모르는데 잘하고 싶은 욕심이 너무 있다 보니까 빨리 뭔가를 해내고 싶어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강의 때 부킹님이 이거 혼자서 계속하면 지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정말 지치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지친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스터디를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스터디에서 그 스터디장 분께서 이제 요렇게 활용하면 돼라고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니까 아 그러면 그렇게 해야겠다 하고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조금 뭔가 더 넓게 볼 수 있게 되고 다음 스텝을 준비할 수 있게 되니까 조금은 더 수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처음부터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않았나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우리가 직장만 다니다 보면 내가 알바를 뽑을 일이 없잖아요, 사실. 맞아. 어떻게 뽑으셨나요, 알바를? 일단 알바몬 통해서 이제 구인을 했는데 사실 그 구인하는 문장이나 뭐 팁도 다 알려주셔가지고 그냥 자 지금 이렇게 올려봐 이러면 올리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뽑아봐 이러면 뽑고 뭐 급여는 요 정도에서 요 정도로 해봐 뭐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그냥 알려주시는 대로 아, 알바몬에서 네. 그럼 그 알바 인건비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가요? 40에서 50만 원대? 근데 이제 1월부터 주문 처리를 원래는 이제 그분이 상품 검수를 해주시고 수정해 주시는 것까지만 하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월부터는 주문 처리를 같이 하게 되면서 이제 2월부터는 아마 7, 80 정도의 급여를 드리게 되지 않을까. 지금 2월 1일인데 1월 달 매출 혹시 얼마나 나오는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긴 하거든요. 여기 지금 그러면 매출이 한 800 정도 나오신 건가요? 네, 850 정도? 그럼 이게 순수익은 얼마 정도 남는 거예요? 200에서 250? 이 정도 나는 것 같아요. 마진율이 되게 높네요. 네. 사실 전화 받고 상담해서 판매했던 조금 비싼 제품들이 섞여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보통은 20% 안 될 때도 있었어요, 사실. 11월 달에 1,000만 원 처음 도달했을 때 조금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배송비 계산을 잘못해서 마진이 사실은 안 남았다. 뭐 이런 제품이 그거 외에도 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잘 책정을 못해서. 근데 그때도 그래도 한 150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부업으로 이렇게 150 이상 이렇게 벌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부업도 처음 하지만 제가 뭐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차치하고 뭐 만약에 주변 지인분들한테 나 이렇게 해서 100만 원 벌었다, 150만 원 벌었다 그럼 사실 다들 뭐? 막 이렇게 정말? 막 이렇게 반응을 하시죠. 그러니까 되게 좋고 큰 게 아닌가 100만 원이. 그렇게 반응을 하면서 좀 알려달라고 하거나 그런 사람은 없나요?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 지인분 중에 이제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고 그게 될까? 뭐 이렇게 우려를 하시던 제 지인분이 계신데 제가 그래도 오래 하진 않았지만 몇 달 동안 꾸준하게 조금씩 수익을 내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배워보고 싶으시기도 하고 재미있으실 것 같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뭔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막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실 그분도 저랑 같이 일을 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달부터 상품 검수하는 걸 배우고 계십니다. 그 본인이 사업하는 게 아니라 일단 알바로 찍어 먹는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나름 좀 힘들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너무 힘들게 그렇게 사업을 하고 싶진 않고 대신에 되게 재밌을 것 같고 하니까 뭔가 직원으로서 잘해서 같이 매출을 잘 키워나가면 좋을 것 같아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도움을 받고 있죠. 어떻게 하셨길래 힘들게 시작한 건가요? 처음 수동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엄청 잘 알려주셨어요. 엄청 잘 알려주셨는데 제가 잘 못 따라간 거죠. 그래서 사실 상품을 한 개 수동화해서 팔아봤는데 사실 못 팔았어요. 한 개도. 근데 제가 그때 그 하나를 가공해서 만들기까지 한 달 동안 연차를 막 5, 6일 이상 냈어요. 막 제가 가지고 있는 연차를 다 썼어요. 어떻게든 해보고 싶어서. 근데 그렇게 했는데 한 개도 못 파니까 약간 지친 거죠. 혼자 마음이. 그래서 망연자실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반대량 강의를 우연히 알게 돼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수동으로 시작을 했던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다. 수동이랑 뭐 반대량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뭔 차이인가요? 수동은 이제 제품 하나하나를 잘 가공해서 그 상품의 특성도 본인이 판매하는 사람이 다 파악을 하고 상세 페이지나 광고도 이제 자기가 다 설정을 해서 이제 세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고 반대량 방식은 이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다수의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에 등록해서 판매를 하는 방식이다. 그럼 첫 주문은 어느 정도 했을 때 들어왔을까요? 사실 강의 들으러 가기 전에 상품 조금 올려놓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네. 오프라인 강의 들으러 가서 그날 바로 하나 팔렸어요. 저녁에. 첫 강의 때 팔리신 거예요? 네. 그날 저녁에 팔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저 하나 팔았어요. 막 신나요 하고 막 저희 자동화 단톡? 네. 그 자동화 카톡? 거기에다가 막 보냈던 기억이 나네요. 음, 흥분해서. 왜냐면 이제 거의 시작한 지 한 3개월 만에 처음 한 개 팔은 거니까. 근데 그 3개월 동안 어떻게 버티셨어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쯤 되면 포기하거든요. 오프라인으로 가서 이제 강사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믿음이 갔다? 왠지 그냥 사람 느낌이잖아요. 사람의 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좀 그런가? 근데 사람을 이제 면대면으로 보면 아무래도 그 느껴지는 그런 신뢰가 있으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 첫 주문 들어왔을 때 감동도 감동이지만 그 처음에 통장으로 스마트 스토어 이런 식으로 찍혀서 정상금이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때 기분은 어떠셨나요?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있구나 싶고 왠지 그런 희망이 생긴 것 같아요. 왜 되게 막 많이 파시는 분들 막 1억도 파시고 막 몇천만 원씩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저렇게 어떻게 팔 수 있겠어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왠지 조금 팔아보니까 열심히 하면 나도 막 1억 파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팔아보고 싶잖아요. 그렇게 그쵸. 한번 벌어보고 싶고 그래서 그럼 왠지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뭔가 해냈다는 그런 전율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구매 대행으로 번 돈을 이렇게 재투자를 하시는 건가요? 여기 보면은 막 모니터가 되게 많고 막 세팅이 막 잘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재투자하고 막 그 스터디나 다른 강의 저희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도 참여하는 비용으로도 쓰고 사실 저는 아직 엄청 많이 수익이 나는 건 아니니까 이제 벌어서 사업자 하나 내보고 벌어서 프로그램비 뭐 한 달씩 결제를 하고 있었다면 그걸 1년치를 결제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요 데스크탑하고 모니터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 그냥 제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CAD나 3D 도면 보는 그런 거를 공부를 하고 싶어서 샀다가 사실 현실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서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구매 대행을 하면서 엄청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CAD나 도면 말씀하신 거 보니까 컴퓨터를 원래부터 좀 잘하시는 분 같은데 그 컴퓨터를 못해도 이게 가능할까요? 저 사실 컴퓨터 잘 못해요. 그냥 업무에서 필요한 그냥 엑셀이나 이런 거 조금 하는 정도고 뭐 온라인 쇼핑이나 하는 정도지 컴퓨터 잘 못합니다. 그러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이렇게 막 이렇게 모니터 세팅해 놓고 이런 거는 어디서 배워서 하신 건가요? 사실 부킹님 유튜브에 이제 나오시는 분들 이렇게 화면 보고 저렇게 하고 있구나 싶어서 네. 한번 사봤습니다. 네. 근데 되게 잘 해놓으셨다. 저보다 더 잘 해놓으셨는데요. 진짜요? 네. 머리를 많이 썼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하니까 좋네요. 업무 효율이 확 올라가나요, 확실히?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리가 돼 있고, 그 전에 좀 막 급하게 하나씩 사다 보니까 좀 어수선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했다가 물론 지금도 요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긴 하는데 지금은 좀 더 뭔가 정리가 잘 되니까 이제 방향도 조금 더 빠르게 생각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모니터가 이렇게 여러 대 있어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노트북 하나만 있어도 다 가능은 한데 빨리 더 많이 등록도 해보고 싶고 뭔가 더 빨리 많이 팔아보고 싶으니까 이제 PC가 하나 둘씩 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원래 있던 PC고 저거는 이제 저희 엄마가 쓰시는 사무실에서 안 쓰신다고 해서 제가 얻어온 거거든요. 네. 그리고 얘는 사은품으로 받은 팁인데 원래 안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모니터로 활용이 된다고 해서 제가 한번 연결을 했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냥 네. TV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유튜브 부킹님 나오는 유튜브 이거 가까이 가서 한번 찍어줘야겠네.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해놨어요. 네. 이렇게 네, 이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일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런 이 유튜브 인터뷰 영상 보면 공감이 되고 힘이 나나요? 네. 사실 그렇죠. 그리고 신뢰가 가잖아요. 저랑 비슷했는데 어떻게 시작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럼 왠지 나도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잖아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혹시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할 때 초기 자본금이 얼마나 드셨나요? 시작을 위해서 그래도 한 500은 있어야 되지 않나. 왜 500 정도가 필요한가요? 강의비가 대략 200에서 300 선이고 그 사업자를 초반에 낼 때 만약에 뭐 10개를 낸다 그러면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한다거나 뭐 통신 판매 비용을 세금을 낸다거나 할 때 그래도 한 20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어쨌든 결제를 해서 써야 되니까 정말 최소는 강의비를 빼고는 한 300으로 시작을 할 수는 있지만 뭐 강의비 포함해서 부차적인 세금을 내고 조금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시작을 하려면 넉넉하게 정말 넉넉하게 한 500은 필요하고 만약에 내가 시작해서 진짜 강의 듣고 막 2달 만에 500만 원, 1000만 원 팔고 싶다 그러면 그 카드 값을 결제할 현금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니까 난 500만 원 매출을 목표로 할 거야 이러면 1000만 원을 시작부터 있어야 되는 건 아니어도 내가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1000만 원 정도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 사실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전 300만 원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고 3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그때그때 이제 어떻게 메꾸면서 해왔던 것 같아요. 구매대행이다 보니까 그 정산 기간 동안에 돈이 묶이니까 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아, 네. 네. 이게 사실 막 처음부터 막 큰 금액이 팔리진 않는데 이거를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장 그 금액이 수중에 없어도 내가 이 금액을 먼저 내고 한 달이든 뭐 2주든 뒤에 정산되는 돈을 받아야 된다라는 시스템을 저는 전혀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황했던 거죠. 이게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냐면 그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당연한 건데 그때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내가 한 300만 원 팔았으면 300만 원을 결제하고 다음 달에나 이제 뭐 300만 원 플러스 알파의 수익이 들어오는 건데 그 생각을 못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혼자 조금 버벅거렸던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 월급을 한 달에 한 번씩 맨날 받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돈이 꽂힌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 초기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뭐 강의료나 이런 것들 다 뽑으셨나요? 수익으로? 강의료는 지금 다 뽑았죠. 이번 달 매출만으로도 거의 뭐 충당을 했죠. 그럼 이제 가족들한테 당당히 얘기했을 때 가족들이 뭐라고 하시나요? 사실 저희 엄마가 뭐 이렇게 그렇게 되게 뭔가 큰 호응을 하시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큰 칭찬을 하시는 편도 아니고 근데 제가 어떤 걸 해보려고 한다 하면은 뭐 믿어주시기는 하지만 뭔가 감흥이 없으세요 원래. 근데 내가 이래서 이렇게 할 거고 근데 지금 얼마 됐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나갈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 그러면 열심히 해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로 저런 반응을 보이시지? 인정을 해주신 거네요. 네, 그쵸. 인정을 해주신 거죠. 덜컥 막 풀알부로 강의비를 결제하고 나서 그 다른 그 프로그램 결제할 비용이 없으니까 맞아요. 이제 힘들어하면서 이제 접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좀 많이 안타까워서 돈만 날린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솔직히 말씀해 주시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풀알부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막 중간에 한 2달째, 3달째쯤에 왜냐면 이걸 풀알부로 시작했는데 이것도 또 풀알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또 풀알부로 해야 되고 그래서 되게 곤란했던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개인 신용대출 말고 이제 어떻게 대출을 더 활용해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부도 사실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대출 같은 걸 이용하신 건가요? 지금 이용을 했고 사실 내일 여기에 실사가 나와. 그래서 네. 이제 실사 나와서 되면 이제 실행이 될 거고 그러면 제가 조금 마음 놓고 막 물론 지금 제가 일부러 안 파는 건 아니지만 더 많이 팔려도 걱정인데 약간 이런 생각이 있는데 조금은 더 그 매출에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카드값을 더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대출이 뭐 어떤 기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일단 소상공인 대출인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출이에요. 근데 대출의 종류는 너무너무 다양한데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을 선택해서 받으면 되시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저도 사실 그게 정책 자금 이러니까 어렵게 느껴져서 사실 그거는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실행을 못하고 그냥 제 개인 신용 대출로만 계속 이렇게 활용을 하다가 이거 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자금을 배워서 이제 하고 있죠. 모두가 다 받을 수 보통 이제 뭐 배우자한테 제대로 안 알려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카드값을 갚느라고
네 돈 모으는 거 맞냐? 허튼 데로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왜냐면 처음에는 이제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초기 자금을 시작을 하면 당장 100만 원이 내 수중에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걸 사실 바라고 시작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걸 왜 사업이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사업이라는 게 이렇구나라는 걸 사실 또 해구대를 하면서 알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재투자를 왜 하는지도 알 것 같고, 공부도 왜 계속 하는지도 알 것 같고, 이제 뭔가 그런 재투자를 하고 하는 비용이 아깝진 않죠. 아깝진 않은데 그래도 좀 내 손에도 뭔가 금액이 조금이라도 떨어졌으면 좋겠어 하는 바람이 있으니까, 그러려면 사실은 그 대출이라는 그런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쵸. 이자도 적잖아요. 맞아요. 엄청 이율도. 저렴하더라고요. 네. 엄청 저렴한 이자로 정부 자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다. 네. 네. 빨리 정책자금 신청해서 하고, 그러면 뭔가 더 이렇게 빨리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해외 구매 대행, 이제 저희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해외 구매 대행 강의만으로 이제 그것과 사업이라는 것에 대한 강의가 그 해외 구매 대행이 끝이 아니잖아요. 근데 해외 구매 대행으로 사업의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됐다면, 이제 그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른 방법으로도 조금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책 자금도 듣고,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도 듣고, 그 외에 사업에 왠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너무 비싼 건 못 듣고 조금 저렴한 강의는 다 찾아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인사이트를 공부할 수 있게 돼서 좋다. 아직은 결과가 되게 드라마틱한 결과를 제가 얻고 있지는 못하지만 잘해보고 싶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부킹님이나 엔자꼼 요 강의를 듣고 저희 스터디를 하실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전 그게 되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이게 개인의 사업을 한다는 게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사업을 각자 하고 있는데, 저희 잘 되라고, 뭔가 우리 수강생들 잘 되라고 그렇게 뭔가 자리를 마련을 해주시는 게 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한 것도 있어요. 뭔가 이렇게 잘해보라고 해주시는데 잘해보지 않으면 너무 아까운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알아봐 주셔서 좀 감사하네요. 네. 진짜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동기분들도 이렇게 다들 서로 챙겨주시는 거죠. 이게 물론 뭐 사회생활을 해도 우리 나하고 친해지는 지인을 챙겨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는 이제 위에서 이제 그렇게 후킹님이나 시스템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각자 돈을 내고 이 수강을 하는 거일 뿐인데, 물론 가르쳐주고 강의 시간에 분명히 다 잘 알려줬고 그거를 습득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건 자기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못 먹었어요. 습득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진땀을 빼고 있는데 모르겠어? 그럼 내가 한 번 더 알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해주시니까 뭔가 당황했달까? 처음에는 왜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동기분들도 너무 좋고. 이게 알려주면서도 배우게 되고, 배우면서도 또 나도 또 다른 사람 알려주면 또 그게 완전히 지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쵸. 이것도 이제 사업인데 뭐 파손이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멘탈이 흔들리실 텐데 그 멘탈을 어떻게 잡으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멘탈을 잘 못 잡았습니다. 전 사실 이런 서비스적인 통화도 처음 하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오해하신 경우도 있어요. 제가 너무 단호하게 얘기를 하니까, 전 되게 좋은 뜻으로 단호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호하게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네. 되게 감정적으로 섭섭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왜 섭섭해 하시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근데 저 사실 그때 우연히 부킹님 동영상을 봤어요. 그래갖고 부킹님 가끔 뭐 쇼츠 같은 거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네. 전 그걸 찾아서 보진 않았어요. 그냥 우연히 뜬 거죠. 그래서 네. 그냥 우연히 보고 이렇구나, 뭐 나만 이런 건 아니구나, 뭐 이분도 뭐 이렇게 잘 하시는 분도 이런 걸 겪으셨다고 하니까 뭔가 나도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막상 나한테 닥쳐오면은 이게 엄청 커 보이는데 맞아요. 남들도 똑같이 겪었네 하면 좀 별게 아니게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동기들이랑 더 소통하고 하는 게 더 힘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앞으로도 쭉 그거 잘 이어나가 주시고 그러겠습니다. 쭉 올려주시고. 네. 그럼 대표님이 이제 사업을 혼자 하시다 보니까 가끔씩 그런 그 고객들이 뭐 클레임을 걸거나 할 때 내가 사장이 아닌 척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네. 한 번 한 적 있어요.
요거였는데 요 상품 이제 그분도 직원분이셨던 거죠. 그래서 요거를 세 개를 구매를 하셨는데 네. 이제 배송을 빨리 해줘야 된다. 플러스 세 개를 사니까 좀 할인을 해주면 안 되겠냐라는 내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배송을 빨리 해드릴 수는 있는데 그럼 항공 배송비 추가 비용을 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저도 사실 이걸 사장님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할인을 해드릴 수 있다. 그랬더니 그분이 에이 그럼 됐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분도 직원이니까 그냥 할인하라고 사장이 시켰으니까 그냥 툭 던져본 것 같네요. 느낌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뭐 돈 버는 거, 뭐 유튜브로도 돈 번다, 뭐 구매 대행으로 돈 번다, 막 이런 것들 돈 버는 방법이 많은데 사람들이 그 끝물 아니냐, 아니면 그 사기 아니냐, 뭐 집에서 뭐 편히 돈 버는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유튜브든 요즘에 뭐 AI로 뭐 유튜브도 만들고 뭐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한다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근데 그때 지인하고 통화하면서 이거 사기 아니야 막 이러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지금 이걸 잘 하고 있어서 그런가 사기는 절대 아니고요. 네 이제 믿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선택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사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아직 사기를 당해보진 않아서 근데 이제 제 동기들하고 어쩌다가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면 다른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 끝나고 그분이 사라지셨다. 뭐 이런 얘기는 들은 적 있어요. 그리고 강의를 하면서도 질문은 절대 안 받아요. 무조건 내가 하는 말만 일단 들어야 되고 만약에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하셨었더라고 하더라고요. 모르니까 예, 그냥 물어보지 마라. 구매 대행이란 사업이 이제 재고 없이 한다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혹시 재고를 쌓아놓고 나 좀 많이 팔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적은 있으실까요? 사입을 해서 물건을 팔면 더 많이 이익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자본금이 일단 더 많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재고가 남잖아요. 그래서 그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 굳이 그러니까 구매 대행으로 사업을 잘 할 줄 알게 되면 뭐 사입도 분명히 할 수는 있겠지만 구매 대행 사업을 잘 할 수 있게 되면 굳이 재고를 안지 않고 사업을 잘하면 더 장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럼 구매 대행으로 순수익 어느 정도 목표로 삼고 계신가요? 혹시 제가 정말 더 잘하게 돼서 막 1,000만 원씩 벌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왠지 전업으로 해보고 싶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더 많이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목표가 300이면 지금 거의 다 달성된 거 아닌가요? 근데 아직 300이 딱 이렇게 순수익으로 손에 담아본 적은 없어서 그 300만 원 순수익을 꾸준히 300만 원 순수익을 꾸준히 이렇게 냈을 때 300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달만 딱 이렇게 버는 게 아니라. 근데 아직은 그렇게 벌어본 적은 없으니까 월 300을 벌어보고 싶다. 지금 이제 본업이랑 병행을 하고 계신데 퇴사 생각은 없으신가요? 너무 있죠. 사실은 막 이거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6개월 안에 1,000만 원씩 막 순색이 되고 그러면 퇴사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렇게는 제가 하지 못했고 근데 지금 또 우연치 않게 또 3월에 조금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던 본업도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커리어가 딱 피크인 시점이어서 조금 아깝다. 그래도 노력해온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이 구매대행도 막 월 300의 순수익을 가질 수 있다면 너무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300까지 아니라 사실 꾸준히 100만 원만 벌 수 있어도 너무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꾸준히 안정적으로 해나가고 싶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런 이커머스 사업에 계속 잘 노력을 해서 잘 되면 이걸 전업으로 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사실 이 구매대행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단점이 외롭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전 사실 제가 원래 하는 본업이 너무 많은 사람과 너무 많은 조율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제 성향에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저는 그렇게 혼자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나한테 좀 더 적합한 사업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사람들이 시작을 잘 안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준비되면 한다는 게 당연한 거긴 하죠. 근데 실행을 해야 어떤 결과값을 얻을 수 있으니까 사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보통은 간절한 상태일 때 사람들이 시작을 많이 하는데 저도 그랬지만 근데 뭔가 새로운 걸 배울 수도 있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는다고 생각하면 그 비용으로는 비싸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개인의 취미도 뭐 금액을 이제
이 정도는 쓸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의 취미로서도. 그러면 어떤 생산적이거나 이런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는데 이 금액으로 시도를 해보는 거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많은 걸 알려주시기 때문에 사실 뭐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부차적인 것들이 되게 시대적인 흐름에 편승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까지 알 수 있게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구매 대행 사업이라는 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나요? 전혀 늦은 것 같진 않은데요? 저도 사실 생각 조금 했거든요. 네. 이미 막 1억씩 파는 사람이 엄청 많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저기가. 그래서 100만 원도 못 파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들 근데 그때 어쩌다 영상 보면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들 하셔서 진짜일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업을 조금 이제 하다 보니까 전혀 늦은 건 아니다. 지금 시작해도 전혀 문제 없다? 마지막으로 대표님이랑 똑같은 입장에서 이제 구매 대행 사업을 시작해볼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께 한마디 해주실까요? 저는 사실 제 지인한테 해보는 거 추천한다고 말했어요. 그게 이제 단지 이 한마디로 모든 걸 함축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품 판매나 이런 이커머스에 관심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쉬울 거고 얼마든지 도전해봐도 된다? 그리고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적으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그 대단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잘 할 수 있게 되면 너무 좋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할 수 있으면 너무 좋다.